자, 이제 듣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정말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와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어쩔 수 없이 감내하셔야 된다면 둘 중에 결국 어느 걸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라고 사람들한테 많이 여쭤보면 대부분은 보지 못하는 게 더 싫으니까 차라리 듣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각과 청각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요, 의외로 소리를 못 들으시는 분들이 내가 행복하다, 삶의 질이 나는 이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떨어지세요. 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렌 켈러 다 아시죠? 네, 헬렌 켈러. 이제 두 가지 감각을 다 잃어보셨던 분이에요. 이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blindness,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거죠. blindness separates people from thing이에요. 그러니까 보지 못한다는 건 separate,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from thing, 그러니까 사물로부터 분리시킨다. 그런데 deafness, 그러니까 못 듣는다는 건 separates people from people이에요. 그러니까 듣지 못한다는 건 사물로부터 사람들을 고립시키거나 아니면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분리시킨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청각의 혹은 소리의 중요함을 역설을 했었죠. Stricken blind and deaf at 2 years of age, Miss Keller consequently could never learn to speak normally. When she addresses the young students at Sydney's Deaf and Dumb Institute, her artificially acquired monotone is interpreted by Miss Thompson for those children with partial or aided hearing. I know every step of the road you have taken, and I rejoice at your cheer and determination. And when you go out to life's struggles and adventures, you will raise a banner. You will raise a banner who follow you. For the deaf who follow you. 자, 이 소리는요, 의외로 그래서 청각과 전혀 다른 성질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의 속성이라든가 우리가 듣는다라는 게 뭔지를 이해를 하면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 특히 우리가 잘 몰랐던 것들을 이해하기가 좋아져요. 그리고 우리가 뜨지 못했던 눈을 소리를 통해서 인간 마음에 대해서 뜰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보겠습니다. 두 가지 상황이에요. 한 가지 상황에서는요, 아저씨가 귀를 대고 듣고 있습니다. 근데 옆방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경우는, 자, 이제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있는데 호숫가에 이렇게 홈을 파놓고 여기도 물이 들어오겠죠. 그럼 여기다 종이 2장을 딱 붙여놔요. 그러면 저쪽 호숫가에서 어떤 사람은 배 타고 놀고 어떤 사람은 막 물장구 치면서 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물결이 이렇게 또 오겠죠. 그럼 이 홈에 미약 하나만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럼 종이가 조금씩 움직이겠죠. 자, 그렇다면 저 아저씨가 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차리는 것과 그 다음에 저 남자가 호수에서 일어나는 일은 보지 않는 상태에서 요 종이 2장의 떨림만 보고 호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구나를 알아맞히는 것, 둘 중에 누가 더 쉬울까요? 네, 당연히 우리는 그 할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저씨 같은 할아버지를요. 근데 사실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듣는다는 게 저 호숫가의 남자 같은 거예요. 왜? 우리 귀에 실제로 저런 종이 2장이 있는 거거든요. 이 2장의 떨림이 있다는 건 그러니까 결국 막이 울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얘기한 목소리를 내가 직접 들을 때, 말하면서 이렇게 들을 때와 내가 녹음해놓고 나중에 들을 때 이거 좀 달라요, 느낌이. 맞아. 어떤 목소리가 더 풍부한가요? 내가 말할 때. 내가 말할 때 듣는 목소리가 더 풍부해요. 왠지 내가 내 얘기한 걸 녹음해서 나중에 들어보면 약간 맹맹한 소리가 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남이 듣는 내 목소리겠죠. 그러니까 내가 듣는 내 목소리와 남이 듣는 내 목소리가 좀 달라요. 내가 듣는 내 목소리가 더 풍부합니다. 왜? 우리가 2장의 북을 다 올려요. 자, 우리가 귀로 듣죠? 내가 얘기한 게 사운드가 나와서 귀 속으로 들어가면 이건 똑같습니다. 이게 채널 1이에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면서 제가 제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면서 또 자기 목소리를 듣는 순간은 채널 2번째도 같이 가동이 돼요. 우리가 성대를 울리잖아요. 내 머리도 같이 울려요. 그러니까 울려주는 거예요.
채널 두 개가 다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도 녹음된 제 목소리를 듣고 만족스러운 적이 없었어요. 이거 오디오 기술이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맨날 이랬는데 그건 내 잘못입니다. 제가 채널을 하나밖에 못 쓰기 때문이죠. 울림이라는 게 소리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종이도 울리는 것처럼 우리 귀는 결국 세상으로부터 어떤 에너지를 받아서 그걸 어떻게든 울림으로 만들어서 그 정보를 처리하는 게 우리가 듣는 모든 종류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귀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고막. 이게 뭡니까? 막이라는 게 결국은 여기서는 북이라는 겁니다. 북.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도요. 이 소리는 결국은 울림의 감각입니다.